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뉴로클 대표 이홍석입니다. 먼저 좀 여러 사정으로 제가 발표 순서를 한번 뒤로 미룬 점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발표해 주신 비지캠 담당자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표이기 때문에 짧고 컴팩트하게 주요 중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이제 뭐 방금 마지막 질문도 있었지만 요즘 워낙 뭐 딥러닝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딥러닝 어떻게 접목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은 좀 더 뭐 좀 제너럴한 얘기도 있겠지만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뭐 2차 전지 분야의 딥러닝 어떻게 검토할 거냐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분들은 좀 더 라이트한 세미나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다른 제품이나 다른 공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고하시고 뭐 끝난 다음에 질의사항이나 부스에서 해당 공정이나 제품에 대해서 더 상세히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발표하기 앞서서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뉴로클은 이제 딥러닝 비전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딥러닝 비전 기술 전문적 연구 개발을 해서 제조 공정과 같은 딥러닝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은 공정에서도 딥러닝을 잘 사용해서 원하시는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제 딥러닝 기술 전문적 연구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제품력과 기술력을 많이 인정받고 있어서 뭐 국내에서는 뭐 임팩테크 대상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21년, 22년 2년 연속으로 비전 시스템 이노베이터스 어워드 수상도 했고요. 뭐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 AI 비전 분야의 쿨벤더로도 선정이 되면서 그 기술력을 많이 인정받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국내외 유수의 어떤 기업들에게 저희의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실제 많은 양산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비전 기술이 뭐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딥러닝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례 학습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하나의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그걸로 판독하는 기술을 일컫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취득을 하고 해당 영상에 당연히 뭐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매겨준 다음에 학습을 해서 하나의 모델을 생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모델을 실제 저희의 현장에서 판독 모델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입니다. 좀 더 오늘 배터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엄밀히 말하면 2차 전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딥러닝 관점에서 배터리에 접목했던 사례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좀 배운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정말 2차 전지 공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업계가 워낙 핫하죠. 이제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투자가 이제 지체된다, 딜레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저희 머신 비전 업계에서 한 5년 전만 해도 아시겠지만 저희의 메인 마켓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히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분야가 국내 머신 비전에서 정말 중요한 분야였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제 투자가 조금씩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또 국내 업계에는 2차 전지 업계라는 정말 좋은 어떤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대비해서는 2차 전지는 이제 제조 공정 자체가 아직 엄청 오래된 공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더 오래된 공정이고 디스플레이도 올해부터 연구 개발돼서 2000년 초부터는 양산을 시작한 그런 공정이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 양산을 시작한 지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공정 자체의 안정화 자체가 여전히 이제 좀 더 이제 발전할 곳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율부터 올려야지 그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익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공정에서 이제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등등 이제 수율 올리는 거에 되게 많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좀 또 FPD나 반도체랑 또 다른 점은 이제 수율만 올려서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안정성도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기억나시는 분들이 모르겠지만 2차 전지 분야가 활성화되기 전에 휴대폰에 들어간 배터리가 폭발되는 그런 사고도 있어 등등 배터리 자체는 어느 정도 그 폭발성이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수율도 올리면서 이와 같은 안정성을 우리가 담보해 나갈까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업계에서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도 여전히 개발이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 대비해서 검사 공정이 2차 전지 분야에 정말 빠르게 좀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율도 올려야 되지만 또 안정성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파이널 인스펙션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그 프로세스 인스펙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해서 분량이 있으면 빠르게 잡아내서 수율도 올려야 되고 위험도 낮춰야 되고 등등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 분야가 빨리 크는 것도 맞지만 이제 저희 이런 머신 비전 업계에서 바라보기에는 분야가 큰 속도 대비해서도 정말 머신 비전이 빠르게 검사 공정이 투입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업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이제 이런 머신 비전을 도입하는 시기가 사실 딥러닝의 어떤 출현 및 딥러닝의 이제 상용화 시기랑 되게 맞물렸잖아요. 뭐 18년, 19년 들어오면서 같이 되게 그 두 트렌드가 되게 맞물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룰 베이스를 오랫동안 쓰다가 특정 공정에 대해서 정말 룰 베이스 알고리즘이 한계가 있는 공정에 좀 국한해서 딥러닝을 많이 도입하는 그런 자세였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공정이 커가면서 딥러닝이 같이 커나가 보니까 대다수의 공정에 딥러닝을 초창기부터 도입을 하자 좀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저희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 같은 딥러닝 비전 업체 입장에서는 2차 전지에서 이제 딥러닝 비전이 잘 쓰이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중요하다고 또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계점보다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딥러닝 비전 기술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잘 접목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뭐 저희한테도 중요하고, 저희도 성장하기 위해서 또 2차 전지 고객사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고, 과거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다른 여러 어려움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짚어를 보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아직 고도화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고도화되고 있는 공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분량 기준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죠. 뭐 뒤에 사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때로는 정말 이제 분량 면적에 따라서 많은 어떤 기준들이 바뀌고 등등 그런 기준들도 그런 세팅 값들도 매번 좀 체인지가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분량 기준이 모호한 공정이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사 시스템을 꾸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그걸 꾸리는 고객사 분들도 그렇고 그런 꾸리는 거를 서플라이하는 서플라이 입장도 그렇고 이제 그런 기준이 모호할 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머신 비전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좀 어려움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제품 무관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한 번 더 짚어본다면 2차 전지 역시 광학 환경 조성이 뭐 엄청나게 쉽진 않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조금은 뭐 뻔한 얘기지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도 좀 종류가 다양하고요. 원통형부터 파우치형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완전 그 FPD처럼 완전 플랫하진 않는 건 뭐 모두가 다 아실 것 같아요. 완전 플랫한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플랫한 경우에도 뭐 이제 반사율이나 여러 가지 어떤 빛반사 등등의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단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플랫함보다 플랫하지 않은 걸 했을 때는 광학 조건적으로 좀 고민할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광학 조건적인 형태 이슈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명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또 여기 나와 있듯이 각형 배터리, 뭐 파우치형, 원통형 등등 그거에 따라서 또 요즘 원통형도 안쪽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안쪽은 어떻게 볼지 이런 광학 조건에 대한 어려움 등등이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분량 기준도 모호하고 광학 조건도 분명히 어려움 등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하면 그냥 딥러닝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데이터 확보가 어렵구나라고 그냥 귀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그 어떤 시장보다 어렵구나라고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뭐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뭐 꼭 2차 전지 아니어도 원래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쉬운 부분은 아니고 요즘에 딥러닝 업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모델에 대한 고도화도 매우 중요해졌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 적용을 해본 이후에는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거나 왜냐면 이건 학습 베이스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트릭 AI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얼마나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공정만 2차 전지만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짜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정말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화가 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저희 협력사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엔드유저분들도 그런 걸 데이터 취득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을 인정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핵심 기술인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회사를 좀 혹시나 많이 찾아보시거나 좀 저희 세미나를 들었으면 저희 회사 핵심 기술력은 이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인 거는 뭐 많이 늘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라고 하면 이미지 그 자체 플러스 이제 레이블링 값까지 되겠죠. 이 두 개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두 개의 데이터 값에 대해서는 이제 최적의 그 모델 값을 찾고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아서 학습하는 그런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인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완결하지 않더라도 한정된 데이터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모든 제조 공정, 모든 환경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2차 전지처럼 아직 이제 공정 자체가 계속 개선되고 있고 100% 모든 것이 컨펌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저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히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적화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딥러닝 아키텍처, 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까지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최적화해서 배터리 환경에서도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적의 모델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정말 완벽하고 쉬운 프로블럼일 때는 사실 이렇게 최적화가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데이터 많고 레이블 명확하고 분량 명확하면 굳이 최적화하지 않아도 그냥 유명해 있는 요즘 뭐 워낙 그 유명한 어떤 모델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냥 유명한 모델만 쓰시더라도 항상 99.9% 나오네, 100% 나온 애가 있겠지만 2차 전지는 좀 사례가 다르다는 거죠. 제약 조건이 아직 많고 아직 개발되는 공정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최적화를 해가지고 옆에 같이 이제 낮은 솔루션, 낮은 정확도보다는 고성능의 모델을 어떻게든 제한된 환경에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적화 알고리즘 쓰시면 강점은 리소스를 현격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적화가 안 되면 학습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95%가 나왔다. 첫 번째 학습에.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좀 파라미터 좀만 더 건드리면 96, 97까지 올라가나?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라이얼 에러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죠. 저희는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다 보니까 리소스를 많이 절감시켜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데이터의 어려움도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해서 그래서 뭐 리소스도 절감되고 시간도 많이 절감될 수 있다 라는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타임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이제 최적화를 할 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성능만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최적화할 때 무조건 큰 모델 쓰고 요즘 새로 나온 무조건 무거운 모델 쓰고 이런 방식으로도 고도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은 사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제조업 현장에는 딱 라이트하진 않잖아요. 제조업 현장에서 결국 쓰려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빠른 인퍼런스 타임을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까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최적화를 진행할 때 단순히 모델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원하는 인퍼런스 속도에 맞는 최적화가 가능한 그런 옵션도 있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성능과 속도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최적화가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좀 제너럴한 내용들은 많이들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부스에서 나눠드리는 브로셔나 부스 대응으로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 보니까 맨 뒷부분에 이제 또 그 배터리 어플리케이션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 간략히 소개드리고 이제 실제 사례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툴킷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뉴로 T, 뉴로 X, 뉴로 R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로 T는 이제 트레이닝의 약자여서 이제 비전문가도, 어쩌면 공정 전문가분들이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셔도 저희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학습용 소프트웨어고요. 뉴로 X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사내에 딥러닝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딥러닝 엔지니어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로 T와 X에서 생성된 딥러닝 모델을 내가 원하는 이제 검사 장비에 탑재해서 돌릴 때 사용하는 실시간 구동용 런타임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인 뉴로 R까지, R의 약자는 런타임이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 최적화가 되어져 있어서 정말 빠르게 내가 원하는 공정에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뉴로 T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정말 세부 기능들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을 연결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 기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요즘 데이터 센트릭 AI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데이터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를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할 수 있는 태그 앤 플래그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링 이슈 항상 예전부터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많이 강조드리지 않지만 레이블링도 중요하고 정확해야 되고 또 정확하고 많은 레이블을 하려면 리소스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최소화시켜드리는 저희만의 이제 오토 레이블링 기능이라든지 저희 오토 레이블링 기능은 저는 이제 블러핑하는 걸 싫어해서 그냥 이미지 갑자기 천장 가져왔는데 천장다 오토 레이블링 해드린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지를 매겨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오토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 오토 레이블링은 최소 50장은 매뉴얼 레이블링 요청드립니다. 최소 50장 매뉴얼 레이블한 정보값을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이 그걸 학습해서 나머지 예를 들면 950장을 아니면 9500장을 레이블링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완전 무지한 상태에서 모델이 오토 레이블링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는 좀 블러핑보다는 프랙티컬한 방법을 좋아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레이블이 필요하다라는 점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fast retraining 기능도 사실 많이 탑재가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딥러닝 모델은 기본적으로 사례학습 기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제품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설치해놓은 1년 뒤에 우리가 설치해놓은 광학 조건의 변화가 생겼거나 하면 때로는 분명히 재학습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딥백 유형이 생겼거나라고 하면 분명히 재학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무조건 만능 열쇠가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되는 툴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학습도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재학습을 빨리 해서 최적의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설치할래? 이런 관점으로 저희 제품 다 고도화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패스트 리테이닝 기능도 딥러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신규 딥백 이미지가 나오면 그걸 추가해서 리테이닝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제품에 탑재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뉴로크에 제공하는 딥러닝 모델 총 6가지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어노멀리 디텍션, OCR, 로테이션 모델까지 크게 6가지 딥러닝 모델 제공하고 있고요.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것 같은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정상 분량을 분류하는 분류 모델, 픽셀 단위로 이제 분량 위치를 잡아내는 세그멘테이션 모델, 특정 어떤 오브젝트 조립 여부를 판독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제 정상 이미지만 판독해서 학습해서 비정상 이미지를 판단해내는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 글자를 인식하는 OCR 모델,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의 얼라인 정도를 측정하는 로테이션 모델까지 정말 제조 공정에 필요한 모든 모델을 제공드리고 있다. 이 6가지 모델은 모두 저희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인퍼런스 센터나 쉽게 인퍼런스 할 수 있는 인퍼런스 센터, 자동으로 리포트나 리포트 기능 정도는 좀 빠르게 생략하고, 런타임도 저희가 최적화를 다 해놨고요. 결국은 이제 그 검사 속도 중요하신 분들 많은 특히 2차 전지도 검사 속도 매우 빠르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검사 속도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2가지입니다. 얼마나 모델을 좀 라이트하게 만들 거냐 더 중요하고, 또 동일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프로세서에 최적화를 해놨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모델이라도 프로세서 최적화를 안 하면 진짜 10배, 20배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런타임은 최소한 GPU, CPU 이 2가지 디바이스만큼은 저희가 엄청 최적화를 해놔서 동일 모델일 때 가장 빠른 택타임을 제공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제너럴한 내용은 좀 빠르게 넘어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분야에서 기술 적용 사례 얘기하면서 오늘 발표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배터리 리드탭 분량 검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어쨌든 딥러닝과 함께 성장하는 분야지만 룰베이스 당연히 안 쓰는 거 아니죠. 초창기적으로는 여기 이제 아픈 검사할 때 룰베이스 해가지고 이미지 딴 다음에 그 면적을 계산해서 면적에 따라 좀 양부를 분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배터리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이 아픈의 유형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룰베이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형화된 걸 놓치거나 과감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이 항상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정형화된 어떤 분량 때문에 과감이나 미검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런 비정형화된 분량을 잡을 때는 역시나 딥러닝 모델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확실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미지 특성 보시면 알겠지만 세그멘테이션에 되게 잘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형화된 아픔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분량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해서 과거 대비해서 10% 이상 어떤 성능을 향상시켰던 그런 사례 첫 번째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이미지 많이 보신 분들 2차 전지 업계에서 오셨으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극에 대해서 이제 정렬 검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그 이제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항상 똑같이 존재를 해야지만 이게 쇼트 분량이 나지 않는데, 이 단차가 즉 음극이 높아야 되는데 양극이 높거나 이렇게 이제 반대 경우가 발생하면 무조건 쇼트 분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 기본적으로 이건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고, 과거에 근데 이게 이미지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복잡해서 저런 약간 그레이스케일의 저는 약간의 음영들은 이제 룰베이스로 거덜나내기 매우 힘들었던 이제 그런 거라서 이 공정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타 공정 대비해서 늦게 이제 검사 공정에 설치된 그런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좀 세그멘테이션 모델인데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투클래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사용한다면 양극과 음극의 위치를 따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클래스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양극과 음극의 위치를 따내고 위치 정보 값을 딥러닝 모델한테 받아냈으면 위치 정보 값을 기반으로 단차 계산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하나의 후처리만 붙으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 공정을 적용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다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라도 이런 전극 공정이나 아픈 공정도 엄청 쉽지는 않은데 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이제 뭐 파우치 쪽 사례인데요. 예, 뭐 결국 다 알겠지만 결국 이런 것도 다 이제 비정형 불량이 이제 문제가 되는 수준이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 딥러닝을 돌려봤을 때 성능이 엄청 잘 나오지 않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어떤 딥러닝이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얼마나 동일 데이터에서 최적화된 모델을 뽑아내냐가 중요한 사례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또 검사 속도도 매우 빨라야 되었던 뭐 그런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도 딥러닝이 접목되었지만 정확도도 개선이 돼야 되고 검사 속도도 향상이 필요한 그런 뭐 파우치형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정확도 개선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과거 딥러닝 모델이 적용됐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수치한 다음에 데이터 리뷰도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뭐 많은 경우에 데이터에 대한 오 레이블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리뷰할 수 있는 툴들도 저희 소프트웨어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은 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데이터 리뷰를 진행하고 데이터 리뷰를 해서 필요한 어떤 레이블들을 픽싱한 다음에는 최적화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정말 큰 시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정확도를 개선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중요한 경우에는 인퍼런스 타임까지 저희가 미리 제한을 거는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은 높은 정확도나 빠른 어떤 택타임을 이제 밋했던 이제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